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주무부처로서 아무런 역할을 못한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만 끌다가 법 개정을 무산시킨 국회의 논의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행정부의 정당한 법률 제한권 행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늦은 감은 있지만 실직 근로자 상담 창구 설치, 생계비 대부 등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논의였다며 일제히 정치권을 비난했습니다. 경영계는 빠지고 노동계만 참석한 가운데 5자 연석회의가 진행되면서 협상 결렬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 고용기간 제한 폐지와 당사자 간 합의 시 고용 연장을 대안으로 촉구했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노동계는 비난이 자신들에게도 쏟아지자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법이 유예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을 노동자들 양대 노총에게 그다음에 야당에게 돌리는 모습에 대해서 저희는 무지 분노합니다. 정규직은 노조 가입률이 17.4%인 반면 비정규직은 3.4%에 불과합니다.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을 둘러싼 반응은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눈물의 해고를 당해야 하는 비정규직들은 결집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이효동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한 서울 강남 일대에 난데없이 벌떼가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보상을 노린 웃지 못할 요지경 현장을 서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위례 신도시 예정지. 산속도 아닌데 난데없는 벌통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라 어림잡아도 수백 개가 도로와 주차장을 끼고 펼쳐져 있습니다. 주차장의 차량들은 온통 벌 분비물로 뒤덮이고 운전자들은 커버도 씌워보고 지워도 보지만 소용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 보시면은 여 차들 왜 카바까지 다 세워놓을 정도예요. 여기 보시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세차를 3번, 4번 했는데도 막 이 정도예요. 이전에는 벌통을 본 적도 없는 이 지역에 올해 초부터 벌통들이 하나둘씩 들어서더니 이제는 수천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벌통들은 여느 벌통과는 다릅니다. 벌통만 있을 뿐 관리하는 사람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벌통에는 거미줄만 무성하고 안에는 죽은 벌들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올해 초부터 수십 개씩 갖다 놓은 벌통은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은 채 텅 비어 있습니다. 벌을 실제로 키우나요? 키우진 않는가 봐요. 여기다 저것만 놔뒀다가 딴 데로 갖고 가는가 봐요. 우리도 그걸 왜 갖다 놓냐고 물어보지도 못했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 벌통들을 판매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3천만 원을 내고 벌통 20개만 설치해 놓으면 양봉업자로 인정돼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3천만 원이라는 게 그러면 그 벌통을 놓는 값이 3천만 원이라는 거죠? 벌통이 이제 벌통기로 나와져 있어요. 20개가 그래가지고 한 구자인데 다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3천만 원 투자해서 따따블 남는 거 전부 다. 그게 재테크죠.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긴데 브로커들은 땅 주인과 공모해 이를 위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주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리고는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교육합니다. 그 교육을 우리가 주마다 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럼 뭐 아무나 그거 있다고 다 줍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할머니들은 아줌마들 잘해. 와서 7월달에면 실제한테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진짜 빨리빨리 배워야지. 이런 브로커들의 활개로 이미 설치된 벌통만 6천 개가 넘어 대략 수백 명의 가짜 양봉업자들이 위장 보상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상을 담당하는 토지공사는 수상한 벌통들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작년부터
24시간 순찰 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벌통을 아주 불법으로 이제 계속 적치를 막기 위해서. 때아닌 벌떼들과 브로커, 가짜 양봉업자가 뒤섞인 위례 신도시. 보상은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이런 식의 보상은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됩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사망 전 불면증이 너무 심해 강력한 수면 마취제를 투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02년에 잭슨이 썼다는 유언장도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던 마이클 잭슨이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자신의 개인 간호사에게 집요하게 요구했던 약은 수면 마취제인 디프리반입니다. 이 약은 간질 치료제로도 쓰이는데 투여하면 마약처럼 강한 환각 증상이 나타나고 남용할 경우 심장 발작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잭슨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호사는 끝까지 약물 투여를 거부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잭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약물을 투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He said one side is very, very hot, one side is cold. I said I knew that somebody had given him something that hit that central nervous system because, that's all he wanted was to sleep. But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시작된 상황에서 마이클 잭슨이 7년 전에 작성했다는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유언장에는 세 자녀를 잭슨의 어머니 캐서린에게 맡기고 전 재산은 신탁기금에 맡긴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된 잭슨 어머니가 아이들을 계속 키우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탁기금에 맡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놓고 가족 간의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잭슨이 그의 세 자녀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잭슨의 사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미국의 한 연애 전문 사이트는 잭슨의 세 자녀가 기증받은 정자와 난자로 태어난 시험관 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두 번째 부인이었던 데비 로우 역시 대리모일 뿐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시신은 그의 집 네버랜드로 옮겨져 현지 시각으로 오는 3일 금요일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냉동 참소라를 물에 불려 무게를 2배로 부풀려 팔아온 가공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 양잿물까지 썼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수산물 업체입니다. 참소라 가공 작업이 한창인데 주변에 하얀 가루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수산화 나트륨, 즉 가성소다로 소라가 물을 흠뻑 먹게 하는 데 쓰였습니다. 수입용 소라를 해동시키는 과정에서 공업용 가성소다를 희석시킨 물에 담가 그 무게를 2배 이상 부풀렸습니다. 포장에는 800g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 무게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97g이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저는 솔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쌀도 뻥튀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 대신에 그거는 특히 이 업체는 바닥을 청소할 때 쓰는 공업용 가성소다까지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도와 위에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영하는 식품 첨가물 공전에서는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도록 중화 또는 제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성소다와 공업용 가성소다수로 불린 참소라는 모두 38톤, 시가로 2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식약청은 이중 공업용 가성소다를 사용한 제품 8톤 중 5톤은 압류 조치했지만 이미 3톤은 중국 음식점 등 시중 식당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두 기업을 금융 봉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김상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북한 무역회사 남천강과 이란에 있는 홍콩 일렉트로닉스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자산 동결을 포함한 제재 조치를